팬덤이란 게 굉장히 개인의 삶에 긍정적이구나. 그 팬덤에 참여한다는 거? 이 팬덤 활동을 하면서 사랑할 대상을 다시 찾았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그거에 큰 돈과 시간을 쏟음으로써 그만큼 큰 기쁨을 얻는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를 아미들을 보면서 그리고 덕후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팬에 상태, 지위, 영토 등을 뜻하는 전미사 덤을 붙이면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일컫는 팬덤이 된다. 팬덤은 수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팬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취미이자 여가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적 특성과 중년 여성의 진지한 취미로서 팬덤을 연구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 관광 전공 이한아름 석사님께 팬덤의 정의를 물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 관광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 수료생 이한아름이라고 합니다. 그 팬덤은 어떤 헌신, 보통 우리가 부모 자녀 사이에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무조건적인 헌신의 집단 그 자체였고, 무조건적인 헌신의 집단이라는 팬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팬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지난 5월 고려대학교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팬덤에 대한 인식을 긍정, 부정, 이분법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본인은 연예인 팬덤, 매니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78%, 부정으로 답변한 비율은 22%로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팬덤 문화를 긍정적이라 답변한 대상에게만 연예인 팬덤, 매니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하지 않다면 팬덤 활동은 좋은 취미라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해서 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이 팬덤의 인식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이 결과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팬덤 문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원인 또한 알 수 있었다. 팬덤이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과한 팬덤 활동, 즉 과몰입이었다. 연예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자택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의 일종으로서 사회 문제로 치부되는 사생팬 문제, 아이돌의 열애설에 극도로 반감을 드러내며 분노와 실망을 악플로 표출하는 문제 모두 팬심의 과몰입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팬덤은 이성애적인 사랑에 기초한 활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여자 아이돌이나 남자 아이돌 연애설 터지면 막 사과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뭔가 죄인 된 것 같고. 배우 이재욱과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공개 연애 5주 만에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에스파를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연예인 개인을 향한 왜곡된 애정 표출은 팬덤 문화가 지닌 어두운 그늘이다. 팬들이라는 게 굉장히 가수랑 그 음악 노래에 대한 몰입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점이 어쨌든 팬덤 문화의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몰입감이 크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돈과 시간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게 한 연구위원분이 이걸 친밀성 경제라고 소개를 해주거든요. 친밀성 경제라는 게 결국은 음악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사람 하나 자체, 그룹 자체를 소비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일부에게서 나타날 뿐 이러한 그늘은 팬덤 문화의 밝은 면을 가리지 못한다. 진지한 여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이론 하에서 이분들의 여가적 특성을 이해를 했는데, 그 진지한 여가 이론에서 말하는 여가의 6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내, 뭐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내라는 것은 팬덤 활동이 사실 현대사의 팬덤 활동이 되게 경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앱 같은 각종 앱에서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데 막 시간마다 그걸 막 클릭하시고 심지어 막 새벽에 1시, 2시까지 안 주무시고, 그래서 아프세요. 여기가 팔이 너무 아파서 침을 맞으러 다니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하나는 그 노력의 측면에서 배영주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배워서 영웅이 주자의 줄임말인데 실제로 그 교실에도 제가 감사하게 가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공책에 정말 빼곡하게 필기를 하면서 스트리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얘네 그 앱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 투표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막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매주 시간을 내서 그렇게 와서 몇 시간씩 공부하시고 그런 노력을 다 하시는 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팬덤 문화는 많은 이에게 최고의 취미이자 여가로서 그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팬과 스타의 상호작용을 팬 개인의 자율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과연 팬이 스타에게 빠지는 것, 즉 입덕은 개인의 선택적 결과일까? 입덕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K-POP 팬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한 책인 망설이는 사랑을 집필한 연세대학교 인류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안희재 작가님께 입덕에 대해 물었다. 소위 덕통사고라고 하죠. 딱 처음에 그 아티스트를 봤을 때 심지어 어떤 방송에 어떤 곡의 무대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그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걔한테 빠졌다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딱 장면을 딱 마주했을 때 누군가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죠, 사실. 논문에는 이제 못 담았어요. 논문에 못 담은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인터뷰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스터 트롯 처음에 이제 시청하면서 임영웅 씨가 첫 경연곡으로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TV에 누워서 보시다가 그거를 딱 부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 앉으시면서 심지어 막 우셨대요. 눈물이 그냥 나셨대요. 근데 그건 저도 지금도 이해 사실 못하는 감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024년 5월 26일 임영웅의 콘서트에서 만난 임영웅 팬덤 영웅시대 분들에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스터 트롯을 시작하면서 그 바램이라는 노래, 우리가 흔히 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노래가 이렇게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때 감동을 받고 그 이제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별 즐거움이 없다가 영웅이라는 사람을 알게 됨으로 해서 삶에 뭐 활력이 넘치고 너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죠. 삶에 위안 이런 거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뭐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을 왜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여튼 임영웅으로 인해가지고 노래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지혜로워졌다고 할까, 이렇게 애들도 이해하게 되고, 지금 세대 그 아이돌들 좋아하는 애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 저는 거기 카톡에도 그게 있거든요.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이제 계속 오래 봤으면 좋겠고, 저도 오래 있을 거고. 팬 활동은 어떤 이에게는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K-POP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학할 생각이 1도 없었고, 꼭 유학해야 하면은 한국 모르니까 한국 말고 다른 나라로 갔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팬덤 활동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연락 중인 도비 친구도 있고, 콘서트 옆자리에 앉았던 대만 캐럿도 친구가 됐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응원하는 스타는 배우고 싶은 건강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닌 롤모델로서 더 나은 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한다. 아미로서 BTS가 이룩한 사회 현상들을 방탄환기라는 학문으로 창설하여 연구하신 이지영 교수님께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여쭤보았다. 주로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극 아이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전에야 뭐 머릿속에서만 혼자 진보적이지 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는 되게 좀 적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같은 데서도 내 생각이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랑 뭔가를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들도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점이 그러니까 저의 성격의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약간 친밀성 경제라서 한 사람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꿈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가사나 아니면 뭐 말투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덤 문화의 빛과 그늘을 살피며 우리는 매니악이 지닌 놀랍도록 긍정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의 모두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팬덤을 향한 시선이 따스해지길 바랬다. 결코 이 어떤 거에 열정을 쏟는다는 게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그만큼 열정을 쏟은 만큼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때 또 원동력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대중들도 좀 더 약간 빠순이, 팬덤 그리고 3분 대화하겠다고 몇백만 원씩 쏟는 기형적인 구조 이런 식으로만 매도할 게 아니라 일반인, 먹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구나. 그 열정이 비단 팬덤 활동에게만 적용되진 않더라고요. 본인의 삶을 되게 열정적으로 쏟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거에 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팬분들 만나면 저 너무 팬덤 활동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그 열정으로 다른 것도 잘해낼 수 있다고 항상 말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많이 사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헌신, 열광, 행복, 애정, 열정의 결합체인 팬심. 당신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헌신하며 애정을 부어보고 열광하며 행복해본 적이 있는가? 모든 매니악에게 앞으로도 계속 열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